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5월 26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뭘 먹고 살라고 사실 앉아서 쉽게 돈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엄청난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직종이죠. 근데 최근 거래 행태를 보면 정말 손가락 빨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운 거래를 의심하고 신고해보지만 그 헛일이라는 것 아시고 헛고생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진천동 라우 프라이빗 센터. 이 고가에 산 사람은 22층, 최근에 거래된 것은 18층, 6억 9천 거의 7억까지 갔던 것이 4억 8천, 2.1억이나 프리미엄이 사라져 버렸어요. 2.1억에 웃돈을 주고 산 사람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이 거래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찾아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천역 라운 프라이빗 센터 분양가를 찾아봤어요. 18층의 분양가를 찾아보니까 4억 7,120, 4.7억. 여기에다가 뭐 확장비 또 들어가겠죠? 이건 확장비가 없는 확장비 있을 것 같은데 뭐 확장비라 뭐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이 실질적인 마이너스 피가 아닐까. 이거 좀 약간 의심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 뭐, 억 단위의 하락, 1억 하락, 1.4억 하락. 좀 비싸게 산 사람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좀 의심거래가 나타나면은, 저거 적발하고 싶겠지만, 제가 신고를 해봤거든요. 쉽지 않아요. 대구에서 이거, 부동산 관련해서, 이 공무원, 일하는 공무원 몇 명이나 되나요? 대구 시내 아파트 몇 개 60만 개 이상? 이거 한 10명 관련되나요? 이런 거래, 하루에도 몇 건씩 계속 이뤄지는데 이 분양권뿐만 아니고 매매 막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상당수의 아파트 거래 신고가 이뤄지는데 이거 처리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실익도 없다. 다만 좀 그런 것은 이 공인중개사들 은근히 뭐 다운 거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간혹 이야기가 요즘엔 잘 없겠지만 혹시 간혹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 뭐 공인중개사의 의도는 아니겠죠. 매도자의 의도에 따라서 뭐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끼어서 애매하게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말 꺼냈다가 요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을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 좀 서로 가격에 민감해질 때는 서로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오늘은 소폭 감소하는 날 그래도 31,000건 이상대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 물량도 소폭 감소하는 날 8,100건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월세 물량도 소폭 감소해서 3,800건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은 약 12,000건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대선 이전보다 더 늘어난 물량 이 정도만 확인할게요. 아파트 거래량 50건 중에 4건. 지금 거래가 사실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거래가 안 되고 있다. 6월에 빨간 날 며칠 있어요. 그 감안하면은 이 5월의 거래량 신고도 절대로 제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4월의 거래량을 좀 뛰어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가 왜 많아야 되느냐? 이 세금 관련해서 뭔가요? 그 종부세 관련해서 새로 입법 발의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다주택자 좀 이득인 줄 알았는데 11억으로 기준을 상향하겠다. 6억에서. 그러니까 일반 보통 여당 기존 지금의 야당이죠. 지금 야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너희들 왜 이래 오락가락하느냐. 부자가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다주택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는 정책을 해오다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렸어요. 근데 더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오늘 비싼 거래 아파트 좀 있으면 곧 보게 될 텐데요. 바쁘면서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두산 이브 제니스 77평형 요게 25억 6천 요렇게 거래되는 거 보면 요거 아마 공시지가 제가 조회해보진 않았는데 만약에 한 15억 정도 된다. 그러고 한 5억짜리 아파트 한 개 더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은 20억이 된다. 공시지가가 20억이 된다. 이 상태에서 11억을 공제해주면 이게 상당한 공제거든요. 근데 기준이 11억이다. 일단 두 개 합쳐서 11억 통과했어. 그러면 20억. 자, 여기서 6억 빼준다. 11억 빼줄 줄 알았는데 6억 빼줄게. 14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세율은 더 높이겠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나부랭이 없어. 14억 여기에다가 세금을 때려버린다면 이거 엄청난 폭탄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오늘 여기 신고가 아주 고가에 파신 분도 축하드리고 사신 분도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이 직거래 이 직거래예요. 두산이브드에서 아무튼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직거래 이루어졌고요. 수성통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지난번에도 큰 하락이 보였었는데 오늘도 3억이면 거의 30% 하락 맞추나요? 거의 30% 하락 맞추는 거래 나오는 것 같고, 상인 이 편한 세상 2단지 요 최 근래에 여기 신월성 지역 분위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 요 같은 13층인 거 보니까 요거 차익 없이 이렇게 넘기는 그런 모습. 요 정도 가지고 있어도 한 7억짜리 물건 정도 되는 거 들고 있어도 공시지가 만약에 5억 요런 거 2개 들고 있다. 요거 조금 더 비싼 거 어쨌든 똑같은 물건 계산해 봤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5억짜리를 들고 있다. 11억 통과 안 했어. 오, 다행이야. 다음번에는 걸릴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괜찮았어. 맞죠? 그 다음에 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5억짜리. 나 괜찮았어. 근데 혹시라도 5억짜리가 아니고 한 5억짜리, 6억짜리를 가지고 있었다. 운 나쁘게 걸렸다. 그럼 11억. 일단 통과했어요. 일단 통과했는데 여기에다가 11억을 빼줬으면은 야 세금 한 개도 안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여기 6억을 공제하고 나서 이거 많거든요. 생각보다 이 초과 금액 5억에 대한 그거 많아요. 증여를 한다. 증여를 안 하고 왜 매매를 했을까? 증여를 하게 되면 사실 이 증여 취득세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증여 취득세도 무시 못해요. 1주택자가 1주택을 추가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증여 취득세가 이거 3억 공시지가 3억 넘어가면은 12%뭐 이 정도 되나요? 증여 취득세 이것도 무시 못할 정도로 커요. 이거 이 생돈 나가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좀 우회하는 방법들을 찾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네요. 월별 3점 그린 거 포레스트 같은 가격 둘이 같은 가격에 거의 고가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같은 가격에 놀았는데 아무튼 요 큰 폭의 하락 계속해서 나타나고요. 요거 실제 분양가에서 큰 돈 남는 거래 아니에요. 이안 월배 47평형 이 대형 평형의 이 하락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정도면 추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30%에 조금 못 미치지만 이 고가 물건들이 이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빠지는 현상들. 직거래 여기 버머 아진도 오늘 몇 안 되는 직거래 오늘 신고가 몇 건인가요? 신고가 4건이에요. 신고가 4건인데 그 중에 신고가 내역 찾아보니까 여긴 중가거래 상인 2편은 여기는 중개거래였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중개사는 도대체 뭘 먹고 살려고 요런 부분 말씀드리는 건 요런 곳에 보면 두산 이브 제니스 요런 데 근처에 보면 막 부동산 공인중개사 줄 서서 있잖아요. 요런 거 한 건에서 먹고 살 때마다 거의 이 정도면은 이 중개 수수료 하면은 이거 거진 뭐 1년 살림살이 1년 세라도 나올래나 가게 세라도 나올래나 아무튼 그 정도일 텐데 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좀 암담해집니다. 칠성동 코롱하늘채 근래 거래가 건수가 드러날 때처럼 신월성 지역처럼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 삼덕청아람 억단위의 하락 아직 24평형 시내권에 있는데 그 치고는 24평형 억단위의 하락. 한일 UNI 34평형도 억단위의 하락 마찬가지로 억단위의 하락만 동그라미. 버머 아지는 억단위의 상승도 있었어요. 요것도 81년 오랜 아파트 누군가는 선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4억 이하는 한 10% 제가 숫자로 매입을 간단하게 쓰고 지나갈게요. 20% 이건 현대아이파크는 24평형인데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3억 4,300이면 고가 대비는 거의 30%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의 하락. 그 다음 파호동 내당동, 진천동 이 지역을 불문하고 진천이안 요거 좀 큰데요. 요거 30% 이상인데요. 30% 이상인데요. 내가 사러 갈까? 요런 느낌이 들 정도. 근데 막상 시장에 가보면 요런 물건 구하기는 쉽지 않지 싶은데 이 가격이면 상당히 시세하는 바가 크지 않나요? 진천동, 진천이안 3억 2,500이라 이거는 2020년도 가격도 아니고 그 이전의 가격인 것 같아요. 요건 정말 많이 빠졌네요. 하밍 뉴타운 지나갈게요. 하나 꿈에 그린 신당동 하나 꿈에 그린도 대형 평형의 고층에 나름의 메리트가 있는 물건들인 것 같은데도
이것도 30% 이상이에요. 오늘 왜 이런가요, 정말? 30% 이상 하락 거래가 대략 몇 건인가요? 30% 이상 하락 거래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오늘. 자, 그 다음 한 1, 2% 하락하는 거 지나가고요. 도원동 미리셋 마을 3억 6천에서 1억 1,100. 이건 30%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위에 생각보다 중고가의 매물들이 거래가 있다. 야, 요 사람들 분명히 팔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 종부세 걸리는 거 한 3주택 정도 된다. 그러면 한 개 과감하게 던져도 이 세금 여기서 몇 천만 원 돈을 손해 보더라도 여기에서 남기는 부분 장기적인 포석으로는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 거래량 아무튼 시원치 않고 6억 이상 거래량도 그렇게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시 비율이 줄어드는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 분양권 거래량 아까 5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고 분양가 가격은 앞부분에 짚어드렸고요. 전세 거래량 생각보다 전세 거래량이 거래 신고율도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거래량은 생각보다 늘지 않는다. 가격 상단 부분 수성 골드 클래스터 센터 요거 뭔가 싶어요 진짜. 이거 거의 매매가와 맞먹는 전세가 이 정도면 정말 주전세 아니고서는 이거 좀 이해하기 힘든 거래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물건 많이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새거, 더 신규 이런 아파트들을 더 취득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던 시절이죠.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열풍이 굉장히 했었잖아요. 그때 막상 취득해놓고 보니까 야 이거 세금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서 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있는 것 같네요. 황금동 최근에 입주한 힐스테이트 황금 엘폴의 전세 가격은 한 5억 정도로 형성되고 있네요. 그리고 월베이차 아이파크 요 근래에는 괜찮게 받았는 것 같아요. 3억 중후반 살짝 높아지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3억 초반까지 떨어졌던 것들이 다시 이제 5월에 한창 입주장이 이제 본격 입주장이 지나고 생각보다 매물이 좀 소진되었다고 느끼는지 다시 가격이 살짝 오르는 느낌이 드는지 오늘 오후 떨리는 마음으로 와 이거 제가 철들고 나서는 이런 금리 상승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있었다고는 해요. 근데 기억은 저는 못하겠어요. 아무튼 0.5%의 금리 인상을 할지 0.25%의 금리 인상을 할지 오늘 뉴스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혹시라도 뉴스가 뜨면은 제가 거기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신규 평균 전세 가격은 하락하는 각도는 조금 완만해진 듯한 그런 느낌. 3억 미만 거래 비중은 올라가고 있고 4억 이상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고 야 10%는 지지해야지 했는데 어쨌든 10%는 지지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것도 금리 상승 야 이거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세 거래가 좀 부진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나마 월세 거래는 조금 더 나은 형편이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 가진 자들이 더 좋다. 좀 덜 가진 자들이 가지려고 집을 여러 채 소유를 했는데 전세를 내놓자니 전세는 안 빠져. 근데 좀 많이 가진 사람은 여유있게 월세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요렇게 좀 위기가 와도 자기 자본이 많이, 채워져 있는 상태라면은 좀 그래도 전세 시장, 월세 시장에서는 약간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왜, 이 보증금을 고정을 하든지 변동을 하든지 이 세입자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억에 10만 원이다. 3억에 10만 원이다. 이것도 월세예요. 근데 1억에 한 70만 원이다. 요것도 월세예요. 3천만 원에 얼마인가요? 한 90만 원이에요. 이것도 월세예요. 이 모든 게 다 월세로 분류가 되는데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 중에서 선택해서 놓을 수 있어요. 임차인에 맞춰서 어떤 것인지 가능한데 조금 자금이 빡빡한데 남들처럼 이렇게 다주택을 소유하겠다 욕심을 가지고 했었던 분들은 전세가 안 빠지면은 야 전세가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머리가 다 빠지는 그런 지경의 어려움도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